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은 비록 좀 둔화가 됐지만 문제 없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조금 둔화될 수도 있죠. 잘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상승이 둔화되면은 안 되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상승에 탄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이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우려는 아직까지 좀 작은 편입니다.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특히 역발상, 하방 베팅 이런 거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보다 훨씬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의 힘을 신고가 랠리의 힘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이 약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에 띄는 매도세는 안 보이는 거고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게 그렇다. 물론 이제 약간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안 좋은 점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작은 부분일 뿐이다. 아직까지 시장의 상승 흐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좀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젯밤 있었던 이슈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당장 일단 코앞에 닥친 악재부터 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텔에서 실적을 발표했어요. 인텔이 4분기 실적은 괜찮았어요.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랍니다. 앞으로 전망이 매출 감소 예측이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내에서 10%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고 또 그리고 이 점은 아시아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오늘 하락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락 마감을 할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악재가 나왔다.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어젯밤 있었던 이슈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있었는데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그죠? 라가르드가 했던 발언이 좀 중요한데요. 라가르드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 중앙은행 장들은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시장은 이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좀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이런 발언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여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여전히 내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써있죠. 시장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결과를 좀 비둘기파 쪽으로 좀 시장에 좋게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좀 내용들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정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들어오는 데이터가 단기적으로 약세 신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통화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면 성장은 더욱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유로존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좀 경제에 대한 어떤 부담감, 좀 자신감을 잃은 모습들도 좀 보여주긴 했죠. 하여튼 시장은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게 받아들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일단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은 22 통화정책회의를 좋게 인식했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도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GDP가 깜짝 좋았다는 거. GDP가 4분기가 2%가 예상치였는데 3.3이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좋죠.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GDP 프라이스 인덱스 어떤 물가와 관련된 지표는 예상치가 2.3이었는데 1.5가 나왔다. 이거는 경제는 너무 좋은데 인플레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좋은 지표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환호를요.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다소 식어가는 이니셜 잠비스 클레임이 예상을 살짝 증가한 거, 요것도 일종의 호재로 좀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당히 일단 기분 좋게 분위기 좋게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짜잘짜잘한 어떤 국채 입찰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은 일단 그런 것들은 패스하고 일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되는 이슈들만 굵직하게 일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다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그죠? GDP 이 언론 기사예요. 성장률 속보치 3.3%다. 침체 우려를 잠재웠다.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 미국 경제 좋아질 수 있어, 미국 침체는 없어라는 자신감 때문에 증시가 올랐구나, 이렇게 일단 좋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어제 저 경제지표 말고도 실적 발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테슬라는 이제 12% 폭락을 했고, 장중에도 계속 빠져서 12% 폭락을 했고, 뭐 실적이 좋았던 IBM 같은 거는 뭐 9.4%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요. 그죠? 실적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명확하게 갈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제 어제 밤에는 1% 가까이 상승했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10% 빠지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죠? 하여튼 기업들의 실적들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습니다. 순환매가 잘 돌아가고 있죠. 나스닥이 좀 서운하면 그 빈자리를 러셀 지수가 메꾸고, 러셀이 좀 서운하면 그 빈자리를 나스닥이 메꾸고, IT 빅테크와 중소형주들이 돌아가면서 힘을 서로 아껴 써가면서 일단 잘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은 힘을 아껴 써서는 될 때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나스닥은 신고가 랠리, 어떤 나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했어 라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뭐 조금 좀 힘을 보여줘야 되는 때예요. 야, 나 이제 레벨업 했거든, 나 힘 무지하게 세 라는 어떤 힘을 좀 과시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힘을 과시할 때에 지금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좀 등장하고 있긴 하죠. 조금 좀 나중에 좀 어떤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은 문제 없다, 당장은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뭐 이런 걸 보시면은 역시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좀 흐름이 좀 좋아지더라. 유럽 증시는 조금 좀 어제 좀 부진했거든요. 전날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유럽 증시 조금 부진했는데,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미국 자기 혼자서 신나게 오르더라라는 거 어젯밤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굉장히 좀 투기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 살펴봤고, 어젯밤에 이제 드디어 국제유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을 넘어서면서 힘을 뽐내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면은 그죠? 어젯밤에 국제유가 3% 급등하면서 75달러 돌파한 차 가면 80달러까지는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고요. 국제유가가 어제 신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 보시면은 초록색 불들이 진하게 들어왔다. 에너지 섹터, 여기 에너지 섹터에 초록불이 진하게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레벨업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국제유가가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는 새로운 추세의 시작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국제유가가 오른다 해서 이게 분석이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물론 어젯밤에 금리는 물론 더 떨어졌습니다만은 그건 그거 뭐 하루 정도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하여튼 얘가 국제유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나 레벨업 했어 라는 걸 보여준 건데요. 얘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얘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간다라면 분명히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거고, 그죠? 인플레이션 압력도 받게 될 거고, 좀 그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정도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주변 분위기는 조금 좀 뭐가 꾸리꾸리하구나, 이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걸 살펴봤고요. 이제 어젯밤 지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금리나 달러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와 달러는 그냥 하루하루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조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어젯밤 달러는 상승 마감했네요. 어젯밤 달러는 뭐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점을 반영을 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웠다, 미국 경제는 좋다, 달러 강세, 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게 보기엔 또 재밌는 게,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금리는 올라가는 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미국 금리든 어제 장기 금리들은, 단기 금리들도 그렇고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들을 보고도 더 떨어졌어요.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들, 여기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들, GDP가 높고 적당히 고용 시장도 좋고 뭐 이런 걸 보고도 일단 떨어졌습니다. 글쎄요, 물가 지표에 집중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물가가 뭐 크게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에 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이 더 어떤 인플레가 그 낮아지는 것을 금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라고도 뭐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금리도 굉장히 혼조한 구간입니다.
금리는 올라야 될 때 못 오르고 있고, 금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레벨업을 했단 말이죠. 올라갈 거다라고 의지 밝혀놓고 나서 오늘은 되돌렸어요. 그럼 이거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또 가야 될 때 못 간 겁니다. 금리도 가야 될 때 못 가고, 달러도 가야 될 때 못 가고, 아래쪽으로 갈 거면 아래쪽으로 가든지, 위로 갈 거면 위로 가든지, 아래로도 위로로도 못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고만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한 거는 어젯밤에 또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달러는 일단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죠? 일단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했어요. 금리는 조금 좀 복잡합니다. 금리는 일단은 지금 얘도 이제 한국 증시처럼 그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던 이 흐름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아직 그 영향이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번 하락했던 이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 흐름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얘와 얘의 어떤 힘이 지금 둘이 상충하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또 지난번에 이 하락했던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올라갈 때는 지금 못 올라가고, 그렇다고 떨어지자니 또 단기적으로 이 상승 압력이 세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고민 중인데, 근데 분명히 지금 이 보시면 금리는 전일 상승했던 걸 완전히 다 되돌린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쌍고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긴 있겠구나. 좀 굉장히 느리지만 아래쪽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아래쪽으로 압력이 조금 더 강하다는 걸, 금리가 떨어지고 싶은 압력이 조금 더 강하다는 거를 어젯밤에 확인을 했어요. 물론 오늘 밤에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데, 어젯밤에 확인한 거는 그래도 이런 둥그스름한 천장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조금 확인한 게 어젯밤입니다. 물론 이제 혼조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게 다시 손바닥 뒤집듯 반대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금리가 천장형을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일단 가는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잔다고요.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빨리 자진 않았는데, 금리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가만 보자, 이런 식으로 둥그스름한 천장 만들면서 금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떨어질 생각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조금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어딘가에서 이제 금리 다시 한번 상승 베팅을 해보자 라는 생각 정도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단타 베팅 이런 걸 할 생각이라 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으니까 금리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긴 하겠죠. 그죠? 금리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을 받긴 받을 텐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 이런 장기물 금리들도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 압력을 받긴 받을 텐데, 근데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얘가 일단 조금 좀 떨어지면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해볼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난 몇 년간 어떤 상승 추세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꿈틀 정도는 생각하고, 한 번 더 좀 투기적인 베팅을 해볼까? 그 정도 생각 정도는 해봤어요. 지금 여기서 금리 떨어진다에다 베팅하기도 좀 애매했고,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없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이 돼서, 차라리 한번 훅 떨어지면은 여기서 한번 금리가 올라간다 해도 한번 베팅 해봐야겠다. 그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투기적인 베팅 한번 해봐야겠다. 사실 지난번 금리의 하락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반발도 지금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반발이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오면은 이 반발을 한번 노려보겠다. 단타 측면에서.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말씀드렸고요. 금리와 달러 받고. 참고로 어젯밤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건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사실 어쩌면 가장 이게 설명이 잘 될지도 몰라요.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 좋다라고 하면서, 경제 좋다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이 확 올라갔잖아요. 강하게 장 초반에. 그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올라야 되니까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차라리 지금은 더 속 시원한 설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투기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어젯밤 대충 다 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좀 더 자세히 해볼까 하는데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2거래일 연속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상승입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건 상승 탄력의 둔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걸 보고 하방 베팅을 이제 평상시면은 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좀 그래요. 지금 상황 말씀드리다시피 신고가 랠리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좀 보수적인, 평소보다 훨씬 좀 보수적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좀 그런 확인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죠? 지금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데 1월 말까지 1월 말 FOMC라든가 애플 실적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재무부의 어떤 리펀딩 계획, 어떤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발표된다고요. 지금은 물론 오늘 밤에도 중요한 지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1월 31일, 뭐 2월 초 이때가 사실 어떤 증시에 있어서 가장 이슈들이 많이 몰려있는 중요한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가만히 있어 보려는 생각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드려 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돌다리 두드려 보자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돌다리 두드려 볼 시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1월 말 혹은 2월 초까지.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뭐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계속해서 기다려 보려 합니다. 물론 뭐 공격적으로 뭐 어떤 뭐 단타 매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뭐 난 해보겠다, 난 뭐 하방 베팅 해보겠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시다시피 지금 신고가 랠리라는 걸 분명히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는 거는 매우 위험한 거고 그만큼 그죠? 그만큼 좀 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뭐 거래량 같은 건 조금씩 음봉에 이렇게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부담스러운 증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그런 모습들이긴 하죠.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다. 애플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스닥 차트는 애플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애플이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애플도 저런 모습을 보였겠죠. 애플은 보시면 아직까지 사실 그 애플도 그래요. 이게 사실 시장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애플이 시장에 의해서 좀 딸려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애플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시장의 어떤 도움도 받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일단 근데 3거래일간 저항 누적시킨 게 있긴 있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 같은 게 좀 아쉽다. 진짜 하락하고 싶으면 거래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나 있어야 되지 않았냐 싶은데 거래량은 좀 줄어 있어서 또 그리고 아직 시장의 추세 자체는 나스닥은 아직 약한 나스닥이 아직 의미 있는 매도세를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조금 더 그죠. 돌다리 두들겨 봐야 되는 그런 때라고요. 시장이 강하니까. 물론 근데 애플은 지금 약한 자리에 와 있어요. 어떤 다중고점형, 삼중고점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하방 베팅에 그죠? 어쩌면 뭐 나스닥보다는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방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어떤 의견은 일단 돌다리를 좀 두들겨 보고 건너자 이거예요. 어떤 근거는 있죠 분명히. 그죠? 3거래일 동안 못 올라가고 있고 하락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또 그리고 지금 목표치가 좀 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어떤 이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 쌍고점이나 혹은 뭐 다중고점형 만들고 죽자면 또 훅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애플은요.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 랠리지만 애플은 신고가 랠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보시면 애플은 이제 여기 대충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이번에 박스권 중간까지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번에 박스권 돌파 한 짝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못 간다. 그럼 무너질 때 또 와르르 캉캉 좀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하락에 대한 목표치 기대는 이번에 삐끗하면 애플은 많이 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직 이 올라가는 이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고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아무튼 역배팅 하실 분들은 이 돌다리를 좀 많이 두들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비싸게 사도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위험 관리가 좀 중요한 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애플이 비리비리하는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신고가 쓰고 있고요. 시가총액 아마 또 얘가 1위가 되지 않았을려나 싶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요즘에 시가총액 1위 자리 놓고 다투고 있죠.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조금만 보자고요. 빅스 지수는 어젯밤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거 좀 이례적인 거죠. 잠시 S&P 지수를 보자면 S&P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지수 어젯밤 보시면은 0.5% 올랐어요. 이런 모습이면 풋옵션들이 사실 심하게 죽어 내려가는 그런 숫자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S&P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죽어가기 딱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여전히 시장이 좀 완전히 아직 완전히 어떤 신고가 굳히기에 들어간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약간 좀 무리해서 그렇게 좀 해석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리한 해석이죠. 어쨌든 신고가 랠리 중인 건 맞아요. 양대 지수가. 그거는 굳히기 들어간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아직도 조금 찌르면 푹 들어가는 조금 아직 좀 말랑말랑한, 완전히 굳은 건 아닌 좀 그런 불안한 모습들도 분명히 이런데 있는 겁니다. 빅스 심상치 않은 거죠. 저런 게 오를 리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근데 올랐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냄새는 난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분명히 강한 겁니다. 빅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심상치 않다, 하방 베팅을 한다, 그거 아니죠. 지수 하방 베팅 하면 안 되죠. 아직은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고, 유럽 증시 어젯밤에 굉장히 강했죠. 중국 부양책 뭐 그런 거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강합니다. 중국 증시 강한 영향 등등으로 해서 강하고, 이거는 지금 이제 독일 증시인데 결국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매물 소화를 하는 건전한 모습입니다. 레벨업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거래량은 조금 부진했지만 일단 레벨업이 기대가 되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모습이에요. 유럽 증시도 어젯밤에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쯤에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좀 그죠, 어떤 중국을 보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정치적인 뭐 그런 견해가 좀 끼어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어째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중국은 지금 요즘 뭘 해도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긴 합니다. 부양책을 내놓으면은 부양책이 약하다고 해서 뭐 부양책이 약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조금 안 좋게 보고, 네, 그죠. 부양책 안 써도 안 좋게 보고, 부양책 써도 안 좋게 보고, 하여튼 중국 경제를 요즘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어젯밤 뭐 그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뭐 이러이러한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이 일단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중국 증시 모양, 차트 모양 좀 우리가 다 같이 보긴 했는데, 중국 증시들이 대부분 어떤 중요한 저항에 지금 탁 걸쳐 있는 상황이었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젯밤 중국 증시, 어젯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자산들의 분위기는 일단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하여튼 중국에 관련해서 이래저래 다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부양책 관련해서도 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 중국이 저렇게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이것도 빼딱하게 또 안 좋게 보고 있죠. 물론 맞는 해석이에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중국 부양책 썼으니까, 유동성 썼으니까 중국 주식은 오른다, 이렇게 보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사실 부양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양책을 썼다는 것 자체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어쩌면 뭐 증시에, 어쩌면 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악재일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호재일 수 있으나 경제 자체는 이게 안 좋다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실제 경제에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은 좀 먼저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경제가 좋지는 않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뭐 그런 기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은 이래도 안 좋다, 저래도 안 좋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일단은 뭐 중국이 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뭐 저는 뭐 중국이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중국 주식은 일단 지금이 뭐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닥이 될 수도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삐끗하면은 이제 금융위기로 가는 거고, 혹은 금융위기가 나서 중국 증시도 뭐 박살 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잘 버티면 이제 진짜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투자 안 합니다. 저는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모르겠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가능성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어떤 좀 글을 보긴 봤는데, 사실 뭐 중국 경제의 문제는 그게 아니다, 지금 뭐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문제다, 뭐 이런 거를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한데, 사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글을 오늘 아침에 좀 보긴 봤어요. 아이디어가 재밌는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여러분들과 좀 말로만 좀 공유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중국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국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헝다 사태 뭐 이런 거를 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중국은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인데, 이 부동산이 맛이 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계속 안 좋다라고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긴 한데요. 재밌는 관점.
사실 중국이 안 좋은 건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왜 부동산이 안 좋아지겠느냐? 중국이 외부에서 돈을 못 벌어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끊겼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외부에서 들어오던 돈이 끊겼냐? 미국에게 미운 털이 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동산이 문제죠. 그러나 이 부동산 문제를 터트린 게 뭐냐? 중국이 지금까지 외부에서 들어오던 중국이 계속해서 수출해서 경제성장 계속해서 외국에서 돈 벌어오면서 잘 했으니까 이 부동산 버블이고 뭐고 이런 불안했던 게 유지가 됐던 건데,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끊기니까 중국 부동산도 맛이 가는 거 아니냐? 왜 돈이 끊겼냐?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 밑보여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이긴 한데, 약간 고개가 좀 고개가 좀 끄덕끄덕해지더라고요. 약간 좀 동의를 좀 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해야 될 거는, 중국이 지금 뭐 앞으로 이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다라는 글을 보긴 봤습니다. 참고할 만한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부양책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한들 사실 뭐 미국의 소비가 잘 돼가지고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소비는 잘 되는데 미국 소비 잘 된 돈이 중국으로 예전같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미국의 소비가 잘 된 것이 지금 인도, 멕시코 이런 데로 지금 돈이 빠지고 있지 중국으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전만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려운 거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예를 들던데, 일본도 89년에 버블이 터지지 않았냐. 일본도 버블이 왜 터졌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크게 설명하긴 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빵 터지면서 이제 경기가, 그때부터 뭐 버블이 박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부동산이 박살난 이유는 85년에 플라자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 박살난 거죠.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89년까지 버블이 생겼고, 그러다 이제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터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결국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것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돈줄을 조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돈줄을.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박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중국도 좀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 이런 재미있는 의견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어제 중국 관련된 자산들이 미국 증시에서 좀 부진했는데, 오늘 중국 증시 조금 좀 부진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쭉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재밌었어요. 주식이 올라가니까 금리도 따라서 떨어지긴 하는데, 달러는 또 강하고, 이게 참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지금 애매한 때라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기 금값 이야기 좀 잠깐 할까 하는데, 지금 금값이 좀 중요한 자리예요. 올라갈 거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갈 거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승 중 눌림이라고 보려면은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일단 별로 없어 보여요.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금값은 당분간 좀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금값은요. 여기가 붕괴가 되면 금값의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나름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넥라인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붕괴되면은 굉장히 아래쪽으로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 금값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레벨업 됐다라고 보긴 보는데, 근데 이제 금 매수를 굉장히 좀 천천히 하자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자리 못 지키면은 또 아래쪽으로 한참 또 더 가기 때문에, 하여튼 좀 잘 봐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된 거는 요즘에 미국 주식 어떤 위험 자산들이 워낙 랠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금값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가 슬슬 또 강세로도 전환되려고 그러잖아요. 거의 또 물론 혼조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은,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아무래도 금값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뭐 몇 년 단위로 보고 이렇게 레벨업이 됐으니까 어떤 중장기적인 금값 상승에 베팅하시는 거 나쁘진 않은데, 타이밍을 조금 좀 더 늦춰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주봉입니다, 이건요. 지금 이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젯밤 구리 같은 것도 어젯밤에 좀 흐름이 좀 둔화됐잖아요. 오늘
중국 증시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상승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인텔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출발했었죠. 근데 일단 오늘 또 보시다시피 또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마감까지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오늘 어떻게 마감하는지 좀 잘 봐야 되겠고,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 뭐예요?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 당분간 이제 빠질 생각이 없다. 뭐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증시가 오늘 상승하면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일단 다시 한번 336에 도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의지를 보이는 거겠죠. 하여튼 이런 주 단위 이런 걸로 봤을 때 여전히 그죠? 네, 주 단위로 안 봐도 그래요. 하여튼 여전히 지난번 있던 이런 단기 하락의 압력을 아직까지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 단기 하락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코스피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올라온다고 해도 이 단기 압력을 다 벗겨낸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얘도 혼조한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던 이 영향과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이 영향이 지금 여기서 무지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일단 매수세가 좀 제법 강하긴 한 것 같습니다. 쉽게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마감을 한다면 풋옵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풋옵션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항을 누적한 꼴이 돼갖고 시장은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된다라면 물론 미국 증시도 봐야 되겠지만 1월 17일 날 나왔던 이 풋옵션의 장대 양봉을 거의 죽이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 급등했던 영향을 거의 죽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말씀드렸었죠. 코스닥 방향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실적이 어제 나오면서 2차 전지들이 빠졌던 게 이제 어떤 2차 전지 친구들, 에코프로 친구들의 단기 바닥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지금 활용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물론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마감까지 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전일 하락을 이렇게 되돌린다라면은 좀 급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그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친구들이 상승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좀 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오늘 중소형주들로 갈 돈은 없다. 오늘은 대형주가 움직이는 날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죠? 선물이나 아무래도 코스피도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는 약한데 오늘 뭐가 오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스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구만요. 588 종목이 상승하는 거 보면 오늘도 시장 하락은 좀 어려워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